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여행 가방에서 발견된 2명의 어린이를 살해한 혐의로 한국에서 체포된 여성이 스토킹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울산에서 체포된 이 여성은 뉴질랜드 경찰에 신청한 범죄인 인도 청문회를 위해 현재 서울에서 구금돼 있습니다. 그녀는 체포 당시 기자들에게 자신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42살의 이 여성은 한국계 뉴질랜드인으로 살해된 2 아이들의 엄마라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 12월 이 여성이 흉기에 찔린 상처와 의문의 남성에게 성폭행과 목졸라 살해할 흔적이 있어 병원을 찾았으나 경찰은 가해자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자해로 인한 부상으로 추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살해된 아이들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이 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세부 정보도 공개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이 문제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개의 새로운 코비드-19 변종이 뉴질랜드에 들어와 전문가들은 이들 변종의 감염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XBB 변종은 뉴질랜드에서 지금까지 2명의 감염자가 나타났고 BQ.1.1은 지난주에 처음 확인된 후 여러 지역의 폐수에서 검출됐습니다. 오클랜드 서부 지역과 로토루아, 포리루아의 폐수에서 BQ.1.1 변종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아직까지 XBB가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XBB 변종은 싱가포르에서 감염이 급격히 증가해 악몽의 변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호주는 4년 전 서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페니 웡 외무장관은 2018년 호주 정부의 결정이 평화를 훼손하고 호주를 다른 국가들과 발맞추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이스라엘 호주 대사관은 텔아비브에 남아있는데 페니 웡 외무장관은 호주가 이스라엘의 건실한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대응으로 이러한 결정이 나왔으나 호주 정부가 다른 문제는 보다 진지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원하고 통일된 수도이며 그 무엇도 그것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수십 년간의 미국 외교 정책을 뒤집으면서 국제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2018년 5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습니다. 호주의 도박 대기업인 스타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시드니 카지노에서 자금 세탁을 막지 못해 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카지노 운영 면허도 정지됐습니다. 스타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라이선스와 커뮤니티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호주의 카지노 운영자들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보고된 후 도박 운영을 개혁해야 한다는 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1억 달러의 벌금은 관련법에 따른 최대 금액이지만 뉴사우스웨일스 독립 카지노 위원회는 수천 명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스타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면허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중단했습니다. 뉴질랜드 농민들은 경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식량 가격도 다시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크스베이 농민연합 측은 비료값은 50%에서 최고 200%까지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연료비로 지난 1년간 기름값이 50% 정도 올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600리터 트랙터를 채우는데 약 $600가 들어갔으나 지금은 $1200 이상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임 웨인 브라운 오클랜드 시장이 쓰리 워터스에 대한 모든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제신다 아던 총리는 이를 비판하며 물 관련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인 브라운 시장은 성명에서 쓰리워터스에 대한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의 서한을 마거렛 데블린 워터케어 회장에게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시장은 이 서한에서 오클랜드는 경제적, 재정적 폭풍우를 맞고 있다고 말하고 워터케어 측과 오클랜드 시의회는 수도 요금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시장은 중앙정부의 쓰리워터스 제안은 전임 시장과 오클랜드 시의회 운영기관에서 반대해왔다고 밝히고 자신도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선거운동 당시부터 분명히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쓰리워터스란 상수도물과 폐수 그리고 빗물을 뜻하는데 이들 물 공급과 위생 관리를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 노동당 정부가 시작한 공공 인프라 구조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The Lady of the Lake라는 별명을 가진 퀸스타운의 증기선 TSS 언슬로우호는 첫 항해를 시작한 지 110년을 맞이했습니다. TSS 언슬로우호는 항해 110주년을 맞아 보다 지속 가능한 연료원을 찾아 더 이상 석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증기선은 지난 1968년에 폐기될 예정이었으나 리얼 NZ 설립자 등이 구입해 복원시켰습니다. 한편 퀸스타운을 찾는 관광객들은 에드워드 시대와 빅토리아 시대의 기술과 엔지니어링 그리고 아름다운 오래된 증기기관을 구동하는 증기선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토로의 많은 접객업소는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항의로 지난 월요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로토로의 접객업소 측은 여름이 오기 전에 직원을 구할 수 없다면 관광도시인 로토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레스토랑 주인은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한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30개 이상의 로토로와 접객업소들이 문을 닫고 필요한 지원이 없다는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이들은 뉴질랜드 이민성이 해외에서 인력을 구하기 전에 국내 인력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요실금 패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 이제 아기 기저귀보다 더 큰 폐기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인이 사용하는 요실금 패드 제품의 폐기물이 이미 유아가 사용하는 양의 2~3배라고 추정하고 오는 2030년 말에는 아기 기저귀의 4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호주 서던 크로스 대학교의 연구팀은 현재 요실금 제품이나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폐기물은 거의 대부분이 매립지로 보내져 플라스틱, 접착제, 합성 흡수제가 함께 섞여 국가의 오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대만은 영국을 제치고 뉴질랜드의 6번째 큰 수출 시장이 됐습니다. 뉴질랜드는 유제품, 육류, 과일 등 16억 달러치를 대만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자체적으로 많은 과일을 재배하는 과일 왕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뉴질랜드의 사과, 체리, 키위가 대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산 키위는 팬데믹 기간 동안 대만에서 20%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인은 1인당 연간 약 130kg의 과일을 섭취해 스페인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 과일 소비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사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